자, 그 차이점을 중심으로 찾아줘야 되죠. 자, 그래서 보세요. 이거 시간의 흐름이 있는 도표인가요? 없는 도표인가요? 시간의 흐름이 없죠. 이거 동일 이상 항목의 병렬 배치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생산 노동자, 가사도우미, 소상인 지금 여러 직업들이 병렬적으로 배치되어 있어요. 서로 비교해주면 되죠. 자, 그런데 제목 봅니다. 바하의 피아노 평균율 작품에 대한 계층 분과별 선호도. 자, 지금 여기서는 피아노 평균율이라는 작품에 대한 선호도예요. 자, 근데 자, 이거는 이 논술 문제에서 피아노 평균율이 왜 나왔는가? 이걸 좀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피아노 평균율 하면은 여러분 어떤 느낌 드나요? 일단 바하에서 숨이 한번 탁 막히고 피아노 평균율에서 숨이 한번 더 막히고 이렇게 되지 않나요? 어려워 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난 이런 거 듣도 보도 못했어. 이렇게 생각도 들지 않나요? 선생님도 마찬가지예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자, 음악책에서나 나오는, 아니 음악책에도 잘 안 나오는 어려운 음악이죠. 자, 이건 결국 어려운 고전 음악입니다. 이 어려운 고전 음악에 대해서 계층 분과별로 어떤 선호를 가졌는가? 계층 또는 계급의 문제인 거죠. 자, 보면 직업별로 나와 있는데 그 직업들을 묶을 수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선호도가 낮은 직업들이 있습니다. 생산노동자, 가사도우미, 소상인, 사무노동자. 자, 이런 직업들의 공통점은 뭔가요? 이런 직업들의 공통점은 일단 단순 노동직입니다. 단순 노동직이고요. 그리고 학력 수준이 낮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소득도 낮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소득일 가능성이 높죠. 반면 높은 쪽을 한번 보죠. 높은 쪽. 자, 중고등학교 교사나 아니면은 교수, 예술 생산자. 이들의 공통점이 뭔가요? 일단 이 사람들의 이 직업들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고소득일 겁니다. 어쨌든 교육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교육에 종사하니까는 고소득이고요. 어쨌든 고소득, 상대적으로 고소득일 겁니다. 물론 뭐 교사나 아니면 교수가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지는 않아요.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지는 않지만 요 직업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고소득이고요. 자, 그리고 교육에 종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교육 수준도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교수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교수님들은 석사나 박사인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높은 교육 수준을 자랑할 겁니다. 자, 그리고 중간을 보세요. 중간에 무슨 뭐 의료 보건 서비스업 종사자나 초등학교 교사나 공예가나 뭐 상급 기술자나 사기업 관리직이나 이런 직업들. 사실 소득이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자, 이런 쪽이 소득이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오히려 교사나 교수들보다 더 높을 수 있습니다. 이쪽도 고소득이에요. 하지만 다른 부분이 교육 수준입니다. 어쨌든 이쪽이 이쪽보다는 교육 수준이 더 이쪽보다는 교육 수준이 더 높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은 이쪽은 학력이 높고, 근데 학력은 뭐였나요? 아까 처음에 브루디의 얘기를 떠올려 보세요. 자, 학력도 학벌도 문화자본입니다. 자, 결국은 경제자본과 문화자본을 모두 갖추고 있는 쪽에서 이런 고전음악을 선호합니다. 자, 지금 이 표는 브루디에와 연결해서 해석할 수 있는 표입니다. 이쪽은 문화자본도 경제자본도 갖추고 있지 못한 계층이에요. 이쪽은 경제자본은 갖췄을지 모르지만 문화자본을 덜 갖췄고요. 그리고 이쪽은 경제자본, 문화자본을 모두 갖췄습니다. 그런 사람들에 따라서 향유하는 문화가 다른 거죠. 자, 그리고 그 다음 도표 보겠습니다. 그 다음 도표. 자, 그 다음 도표 보면은 지금 예술 행사 연간 관람률 및 연평균 관람했습니다. 자, 이것도 비교되고 있죠. 자, 보면은 자, 업슴과 사회 이상이 있는데 도시 규모 보세요.
군 지역이 없음이 제일 많아요. 자, 그리고 사회 이상은 대도시가 가장 많습니다. 중소도시도 거의 비슷하죠. 결국 도시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예술 행사를 많이 관람하는데 군 지역에, 시골에 사는 사람들은 예술 행사를 적게 관람한다는 겁니다. 다음 학력으로 보세요. 없음은 중졸이가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사회 이상은 대졸 이상이 가장 많습니다. 즉 학력 수준이 높을수록 예술 행사를 많이 관람한다는 거죠. 이거는 대도시에 살수록 그렇습니다. 다음 가구 소득을 보세요. 가구 소득을 보면은 100만 원 이하의 가구 소득을 가지고 있을 때 80%가 예술 행사 관람을 안 합니다. 가장 높죠. 그런데 사회 이상을 보면은 400만 원 이상일 때, 즉 소득 수준이 높을 때 예술 행사를 많이 관람합니다. 결국은 이것도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예술 행사를 많이 관람하는 거죠. 결국 이거는 대도시에 살수록 학력 수준이 높을수록 그리고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예술 행사를 많이 관람한다는 겁니다. 결국 앞에 A와 B를 엮어서 생각해 보면은 이거는 계층별로 다른 문화 향유 성향을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 수준이나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고전 음악 같은 것들을 더 많이 향유하고요. 그리고 소득 수준, 교육 수준, 그리고 대도시 지역에 살수록 더 예술 향유를 많이 한다는 겁니다. 결국 그게 문제인 거죠. 자, 여기서 지금 지적하고 싶은 문제는 교육 수준, 소득 수준 등에 따라서 차별적인 문화 향유가 나타난다는 것을 문제로 여기고 있는 겁니다. 자, 거기까지 지적해 주면 되겠죠. 자, 구체적으로 답안 구성은 예시 답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오늘 우리가 중심적으로 본 문제는 이 문화 소비 또는 문화 향유라고 하는 것이 그냥 투명하게 평등하게 이루어지진 않는다는 겁니다. 어떤 계층이냐에 따라서 계급이냐에 따라서 서로 다른 문화가 향유되고요. 그것들이 계급성을 드러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인가? 아무 비판의식 없이 보면은 그럴 수 있지 뭐. 그리고 다른 문화에 대해서 저것은 열등한 문화, 이것은 우월한 문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자, 그렇게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비판적으로 좀 깊이 생각할 여지들을 본 겁니다. 자, 여러분 결국 문화는 우리 삶의 문제고요. 우리 삶에 대해서 깊이 사고하기 위한 어떤 시각을 배웠다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자, 여러분 긴 시간 고생 많으셨고요. 또 다음 시간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